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과 인턴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이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부산대학교가 어제인 24일에 딸 조민 씨의 그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예, 아직 입학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 부산대가 내린 건 이제 예정 처분이라고 해서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입학 취소 처분이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조 씨에 대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는 입시 비리 이 부분의 판결이 이제 바뀔 경우에는 이 부산대가 이제 조 씨 입학 취소 결정을 이제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보통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이제 3심 구조입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그런데 실제 사실 판단은 이제 항소심까지이고요. 대법원은 이제 법리 판단만 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 인턴십이 허위인지 여부는 이 법리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7개, 그러니까 총 7대 스펙이 허위라는 이제는 항소심 판결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마 입학 취소 처분이 거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동안 부산대 측에서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산대 측에서 입학 취소를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예, 물론 이제 7대 스펙이 허위라는 게 이제 항소심에서도 확정이 됐고요. 이 7대 스펙 중에 총 5개 스펙을 이제 부산대 입시에 이제 사용한 걸로도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장 그러니까 이제 입학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이제 줄을 이루면서 이제 부산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는 이 비판 여론이 이제 상당했는데요. 대학 측이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건과도 계속 비교가 됐는데요. 먼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입학 취소를 당한 이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케이스도 그렇고요. 또 이전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시험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전교. 하지만 그 성적을 이용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간 게 아니죠.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아직 고등학생인 이 두 학생을 재판 시작도 전에 퇴학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성년자를 퇴학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케이스랑 계속 비교가 되니까 아무래도 부산대 측에서 이제 부담을 느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그 결정적인 이유도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허위로 제출된 표창장이나 인턴십 확인서가 합격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입시 요강을 보면은 이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부정행위자는 이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제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는 학적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요강에 명시돼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 씨가 제출한 스펙이나 또 표창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 씨가 그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게 됐다는 그런 설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만 있다면은 입학 취소가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게 실제 사건인데요. 한 학생의 어머니가 입시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죠. 그런데 아이는 그 입시 청탁이 없어도 합격에 충분한 그런 시험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입시 비리는 있는 거니까 그 합격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입시라는 게 결국 입시도 그렇고 이제 시험도 그렇고 결국 공정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다면 즉시 합격 취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이제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거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커닝 페이퍼도 예를 들어. 그럼 이걸 부정행위로 봐서 빵점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험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정행위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0점 처리가 돼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뭐 심지어 그 서류가 없어도 조민 씨의 점수가 합격에 충분한다 할지라도 일단 부정행위가 개입된 이상 합격 취소는 이제는 뭐 입학 취소 뭐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 취득 자격은 의과대학이나 뭐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조 씨의 의사면허 역시도 이제 박탈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조민 씨의 모교인 고려대 역시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그 여파가 이제는 딸에게도 미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윤미향 셀프보호법 논란, 민주당도 거리두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또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또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원보호법이다, 뭐 또는 윤미향 보호법이다라고 해서 야권에서 비판이 상당한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명예훼손은 이제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고요. 이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까지 이제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문제인 게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이걸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보호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제는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환경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왜 유독 위안부 관련 단체만 별도 법을 만들어서 명예훼손을 금지하냐 이겁니다. 사실 위안부 관련 단체도 보면은 대부분 시민단체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일반 활동가들이지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제 뭐 이 시설에서 이 단체에서 마련된 시설에 머물거나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뭐 참여하는 이 정도지 아무래도 할머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활동하기에는 좀 건강에 무리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결국 또 이런 단체들이 국민의 세금도 들어가고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니까 뭐 언론이나 여론의 감시나 견제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별도법을 만들어 마치 성역처럼 위안부 단체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단체를 명예훼손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는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왜 여기에 위안부 단체가 들어갔냐는 겁니다. 피해자나 유족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이게 또 더 비판을 받는 게 지난해 위안부 단체의 대목격인 이제 이용수 할머님께서 윤미향 의원과 정 의원을 두고 이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는 처음에 순수한 취지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라면서 상당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실제로 정 의원의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이런 등의 이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위안부 관련 단체, 특히 이제 정 의원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겠다라고 이제 별도 법을 만드는 거니까 지금 이게 뭐 윤미향 보호법이냐 정 의원 보호법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법대로 하면 어쩌면 이용수 할머님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치권 반응이 또 궁금한데 일단 그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또 이제 가장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당장 그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상태예요. 예, 뭐 야권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담이 됐는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 차원의 당론이 아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 이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가 어떠하든 간에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태도니까 이런 입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